안녕하세요. 정직한 목수의 조정인입니다. 오늘도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나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삶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제가 실제로 설계한 전원주택의 조감도를 함께 보시면서 구조와 자재, 그리고 공간의 쓰임새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런 집을 얼마면 지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재원이나 금액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하우스가 이 하우스입니다. 이 하우스는 횡성에서 미팅을 해서 직접 제가 설계를 해드린 하우스의 샘플이고요. 특징은 두 부부, 그러니까 2인이 사실 그런 하우스예요.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공간 능력은 확실히 공간 활용은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디자인을 한 하우스고요. 크기는 22평입니다. 22평이고 데크는 4.1평 정도 되는 하우스의 규모예요. 특징은 쉐드 지붕을 사용해서 집의 그 처마의 끝을 최고 버전으로 올려서 헤비함을 극대로 만들었다라는 게 특징이고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재원은 지붕 소재 마감재는 세라믹 사이딩, 리얼 징크로 마감했고, 세라믹 사이딩, 벽체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했다. 세라믹 사이딩도 사실은 패턴이 상당히 여러 가지고요. 색상도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선택 후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크게 블랙앤화이트 두 계통은 안 왔고, 저는 솔직히 흑색 계열의 외장 마감재를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포인트 정도만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 초반에 금산 지역에 한 하우스, 모던 하우스를 지었었는데, 그 하우스의 개념이 외부가 전체적으로 다 흑색이었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합성목재로 해서 준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흑색 세라믹 사이딩을 돌렸는데 처음에 좀 반신반의하면서 건축 선생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하고 나니까 상당히 그 헤비함의 극대화를 더 추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량감이랄까요? 집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퀄리티가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에 그 색상만 달라져더라도 상당히 다른 이미지가 충분히 창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시공을 못했다가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흑색 계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세라믹 사이딩은. 근데 그런데도 이런 패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시공하시면 좋을 듯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크가 합성목재 데크가 아니라 돌데크예요. 돌데크라고 해서 진짜 돌을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횡성이기 때문에 좀 추운 지역이에요. 제가 그 포리싱 타일로 요새는 강하고 뭐 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단한 타일이 예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포리싱 타일 마감을 해서 데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부 1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하게 겨울에 심하게 추워지고 또 겨울에 또 더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웬만하면 합성목재 데크 혹은 정말 돌타일로 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고요. 실제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합성 목재로 했다가 돌데크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포리싱 타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추천을 해서 실제로 현무암
소재의 그 돌데크를 시공을 직접 했습니다. 뭐 잘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부 1지역, 정말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리싱 타일 그 데크보다는 하실 거면 실제로 현무암 타일로, 현무암 돌 데크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내부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목수. 자, 이게 내부 모양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횡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제 두 부부예요. 두 부부분이 이제 2인용만 사용을 하실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2인용이 가능하냐면 자제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장성을 했고, 오시면은 아마 집에서 안 자고, 여기 부지가 좀 넓어요. 그래서 캠핑처럼 텐트집 거기서 자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딜을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는 뭐 욕심상 좀 다락 정도 있어서, 그 자녀가, 지인이나 자녀가 왔을 때 거기서 계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다, 생각을 굳히신 상태라서 이렇게 깔끔한 동선으로, 디자인을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관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나오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다가 큰 패티오 창을 하나 더 달아서, 뭐, TV야, 뭐, 이쪽에 이렇게 대각으로 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요새 TV도 뭐 솔직히 잘 안 보죠. 핸드폰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니면 빔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패티오를 크게 달아서 데크를 이렇게 크게 아마, 변경을 하자라고 아마 추천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넓은 거실을 모든 불필요한 건 다 뺐어요. 다 뺐고, 그러면서 가질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일러실도 여기가 보일러실인데 생각보다 작아요. 이유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 보일러를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근데 기름 보일러는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밖에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옛날 말씀이시고요. 요새 그렇게 안 됩니다. 건축법이 좀 그렇게 돼서요. 무조건 탱크에 똑바로 보일러실에 안에 다 장착이 돼야 되는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세요. 가스보일러야말로 탱크를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가스보일러는 벽걸이식이니까 공간이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가스보일러를 베이스로 한 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냉장고를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김치냉장고라던가 아니면 세탁기를 집어넣을 용도인데 세탁기는 두 분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쪽 싱크대 밑에 세탁기를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 건조다이나 아니 그 건조기나 아니면 김치냉장고 아니면 뭐 음식 자재들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의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실은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거실용 하나로 쓰고 싶은데 두 분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에 꼭 그 드레스룸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로 뺐고요. 여기 보시면은 안방하고 거실 부분의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외국은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분리는 되어 있지만 화장실을 이렇게 걸쳐놔서 중간에 걸쳐놓아서 거실에서 화장실로 입장할 수도 있고 방에서 화장실로 입장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나옵니다. 종종. 물론 여기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쓰고 있을 때는 거실 거를 문을 잠그고 거실에서 화장실 쓰고 있을 때는 안방을 잠그면 되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한 가정용으로 쓰고 있다면 예. 그런 식으로 써도 돼서 아마 제가 이거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됐다고 그거 추천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쓰실 수 있게끔 그런 활용성을 가진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이 크기에 드레스룸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불가피하게 화장실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완벽하게 이 집을 그 두 분만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집의 설계 포인트는 뭐냐면 심플, 정말 심플하게 딱 필요한 것만 넣는 그런 구조의 하우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디자인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집이 22평짜리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데크가 4평. 이렇게 돼서 이 건물의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목수. 자, 그럼 이 집의 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22평짜리 규모고 1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외부 데크 4.1평의 돌데크로 마감한 하우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초 부분은 버닝 기초부터 모든 것을 포함한 기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기초가 매트 기초를 적용을 해서 1,600만 원이 소비가 되었고, 골조는 4,200만 원, 외장 마감,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 마감이 시공비까지 해서 2,400만 원이 들었다. 창호는 윤기 창호, 독일식 창호 가등급짜리 48mm짜리, 49mm짜리 창호를 유리를 사용한 창호, 윤기 창호가 1,100만 원으로 마감하였고, 지붕 리얼 징크 마감이 850만 원. 내부에 단열재, 그 다음에 석고보드 투플라이를 기준으로 해서 2,8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공사비 360만 원, 전기 공사비 380만 원. 그 다음에 독일 아메리카 스탠다드 적용해서 250만 원. 조명은 건축 선생님께서 직접 고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측정값입니다. 120만 원. 타일, 그 다음에 기초 부분의 파벽돌 총 공사비용 320만 원. 도배는 DID 선택형입니다. DID 합지로 했을 때 220만 원. 마루는 한솔마루,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타일 돌마루로 했을 때 280만 원. 근데 마지막으로 돌데크로 했을 때 현마무를 기준이에요. 360만 원으로 공사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고요. 총 공사 비용은 이렇게 해서 1억 3,800이면 충분히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역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하우스입니다. 정직한 목수. 오늘 보여드린 이 집은 실제로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집이고, 그만큼 제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집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짓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정직한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